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양궁 여제 남수현 선수가 순천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마음으로 응원해준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국의 지방대학들이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치계와 산업계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집중된 교육계의 이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해상에서는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어민들은 더위도 잊은 채 폐사를 막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흥의 한 육상 양식장에서 고수온 피해로 추정되는 어류 집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총 25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남수현 선수가 귀국한 가운데 순천에서 극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남 선수는 가족들과 노관규 순천시장, 시청 직원들의 환호와 박수갈채 속에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로비에 도착했으며 올림픽에 처음 출전해 메달까지 따게 돼 기쁘다며 함께 응원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남도와 순천시 규정에 따라 남 선수에게는 1억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년 동안 1,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국의 지방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감이 커지자 돌파구를 찾아 나선 건데요. 그런데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만 하면 정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걸까요? 더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정치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명 시대. 10년 후에는 초등학생의 수가 학급당 한 자릿수가 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붕괴는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이 임시 방편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사업에 선정돼 5년 동안 국비 1,000억 원을 받게 되면 잠시 숨통은 트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학생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수도권과 지방대의 서열화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의 생명력을 떨어뜨린 정부의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뒤따라야만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장 만능주의에 의존해서 돈만 급하게 투입하는 응급 처방 방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돈을 지급을 했지만 이게 제대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면 당장 환수 조치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분석하면 지역과 산업계, 학계가 똘똘 뭉쳤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직업학교처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무를 대학 때부터 교육하게 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착 지원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산업계는 글로컬 대학 30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도 실무 중심의 교육 재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대학 부총장 같은 직위에 실제 산업계에 종사하는 인물이 자리해서 실무에 능한 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대학 내부 구조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학 협력을 강화해 전남에 부족한 연구 개발 분야 인재를 키워야만 지속 가능한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학에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이나 그다음 기술 인력이 기업에 와야지 이런 이 밸류체인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업부술연구소나 이런 것도 여기가 인재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대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1,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지원에 한 줄기 희망을 걸고 있는 지방 대학들. 글로컬 대학 30사업 선정에 앞서 산학협력 중심의 대학 내부 혁신,
정부의 현실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이 병행돼야만 대학이 자생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고흥군의 부실 행정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부정청탁을 받아 특정 업체와 계약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 도양읍의 옛 녹동 휴게소 일원입니다. 당초 2022년까지 실내 수영장과 해수탕이 들어서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공사는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급사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체불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흥군이 당시 퇴직 공무원 A씨의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사업비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성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왜곡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사실도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가 사업 진행이 좀 어려웠어요. 아마 그냥 내부적으로 뭐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흥군의 부실 행정은 우주랜드 조성 사업에서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고흥군이 기존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업체가 사업 시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선정 취소나 재공모 없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한 겁니다. 이런데도 고흥군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 혈세 122억 원을 투입했고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행정소송이 끝나면 새로운 민간사업자 발굴해서 이제 공모지침에 준수해야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준수하고. 감사원은 해수탕 건립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고흥군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또 고흥군에는 공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B씨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주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사의 재정 여건 등을 철저히 파악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징계 이상으로 처분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단된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 시행사의 자금난이 반복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고흥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고흥군의 계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지난달 발생한 열대야 현상이 역대 7월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기상청이 지난달 기후를 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의 열대야 일수는 13.1일로 평년 기준인 4.4일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한편 광주를 비롯해 전남 목포와 해남의 열대야 현상은 7월 한 달의 절반인 15일을 기록했으며 기상 관측을 전국으로 확대한 197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고흥의 한 양식장에서 고소온 피해로 추정되는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6일 두원면의 한 육상 양식장 한 곳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 물고기 25만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정확한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식장은 등양만 인근 바닷물을 끌어와 사용하는데 최근 바닷물 온도가 28도 넘게 올라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바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해상에도 고수온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어민들은 양식장 어패류 폐사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완도에 있는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10년째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 곽상훈 씨는 지난해 전복의 70%가 폐사해 피해가 컸습니다. 곽 씨는 올해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수온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지금 외기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태풍이나 이런 다른 여건들이 또 갖춰졌을 때 수온이 갑자기 또 올라갈까 봐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바다 수온이 25도 이상이면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되는데 이때 전복과 같은 어패류들이 집단 폐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상 양식장의 경우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액화산소와 면역 증강제를 보급하지만 수온이 25도 이상이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 양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민들은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조에 물을 가득 채워 산소량을 늘리거나
산소통을 활용해 산소를 주입합니다. 냉각 설비가 최선이지만 비싼 비용 탓에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예찰 활동과 현장 지도 등을 실시하고 비상근무조를 운영해 피해에 따른 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보험료와 폐사체 처리기 등을 지원하고 예방 백신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액화산소 장비 가동이라든지 양식 밀도 조절, 사료 공급량 조절 등 양식장 현장 관리 지도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면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절기상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에도 전국에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경산과 영천은 35도가 넘었고 서울과 강릉 역시 32도를 넘는 높은 기온을 나타냈는데요. 왜 이렇게 더운 건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입추인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고 대구 경북 지역은 최고 36도까지 올랐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열기는 식지 않아 밤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7월 평균 최저 기온이 23.3도로 1994년 23.4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8.81로 역대 1위였습니다. 기상청은 이와 같은 무더위가 우리나라의 두 개의 고기압이 함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이어진 폭염의 원인은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하강 기류로 인한 단열 승원 효과로 기온을 높인 가운데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 효과까지 더해져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였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는 광복절이 지나서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전국 아침 기온 23에서 26도, 낮 기온 30에서 35도를 보이며 평년 기온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역시 35도 안팎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8월 5일까지 1,81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7명입니다. 앞으로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에 따라 8월 하순까지도 폭염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더위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전남 무안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둔 승용차가 불길에 휩싸여 차량 운전자가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밤 11시 40분쯤 광주에서 목포 방면으로 향하던 서해안 고속도로 일대에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불로 차량 앞부분이 파손돼 재산 피해를 입었고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 있는 초등학교 폐교 부지가 과수 실증 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화산 남초등학교 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과수 실증센터와 재배단지로 구성된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블루베리 등 해남의 환경에 적합한 품종 개발과 시험 재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화산 남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해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가 목포 해양대학교와 주요 영화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독립영화제는 오는 14일 목포 해양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운영되며 특히 개막식에서는 전남 영화학교 수료자들이 참여한 독립영화 등 4편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영화제가 운영되는 동안 저예산으로 영화를 만드는 방법 등 단편 영화 제작자들의 강연과 선상 불꽃놀이, 벼룩시장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